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자의 전찬희입니다. 독일 월드컵을 불과 8개월 남겨두고 우리 축구대표팀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긴급 투입된 감독이 바로 아드보카트였습니다. 당시 그의 성공을 기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보카트는 대표팀의 자신감을 회복시켰고 그 결과 원정 5년 만에 첫 승을 거두었죠. 그런 아드보카트의 리더십, 그 핵심은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훈련을 할 때도 또 실전을 할 때도 그는 늘 네가 최고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칭찬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이 칭찬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리더십센터 하창호 본부장님 모시고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안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도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도 바로 칭찬이 조직을 춤추게 한다인데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칭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과거의 수평적 조직이 아닌 수직적 조직에서 필요했던 그런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했던 그런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경험해봤다시피 히딩크 감독이라든가 아드보카트 감독은 그런 지시적으로 통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통해 가지고 선수를 신나게 웃는 향해서 한 판의 즐거운 잔치와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줬고 그러한 힘이 우리가 2002년도와 2006년도에 좋은 결과를 맺었는 그런 큰 역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과 격려 리더십이 바로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조직에서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또 건전한 조직 문화에 굉장히 큰 지침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참 인생과 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또 칭찬을 통해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본부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업무나 또 실제 생활에 들어가다 보면은 칭찬에 대한 표현을 참 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잘못과 실수를 짚어내고 질책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지만은 오히려 칭찬과 또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비난과 오히려 내부 갈등적인 요인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한데요. 우리 흔히도 효과적인 대인 관계를 만들려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존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칭찬인데요. 이런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박기성 선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에 대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굉장히 평범한 선수로 지냈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았고요. 또 체격도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 특별히 또 포지션에서 특별히 잘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장점은 하나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정신력 하나로 열심히 뛰어왔고 또 오늘 열심히 또 달렸고 했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와 더불어 가지고 월드컵 대표 선발되었는데 그동안 그 한국 대표팀을 맡은 감독들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선수들 테크닉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에 그 박정 선수와 같이 정신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요, 이런 박기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발견하고, 박기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정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박기성 선수는 정신력은 정말 뛰어나다. 그러한 정신력을 좀 더 개발시키면은 분명히 박정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채 1분도 되지 않은 그런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박기성 선수의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은요, 그러한 정신력이 정말로 자기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내세울 수 있는 큰 기술이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정신력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사소한 칭찬 한마디, 또 사소한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또 조직에게는 엄청나게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전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느꼈던 그런 열정과 뜨거운 열기를 한 번 더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 조직에서는 리더 역할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더가 정비사 역할을 많이 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정원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리더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분이 칭찬이라든가 격려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상하 간에 얼마만큼 부하 직원들을 잘 육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비사 역할을 하는 리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정비사 역할을 하는 리더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고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바꿔보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정비사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이 보이면 바로 큰 스패너를 들고 달려와서 어깨 힘주고 달려와가지고 고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원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는요, 접근 체계가 틀립니다. 정원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는 부하 직원의 내면에 잘 자랄 수 있는 씨앗이 있음을 알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지도 쳐주고 물도 주고 때로는 또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이 열매로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가지고 하나의 좋은 정원사적 역할을 해나가는 게 바로 정원사 역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드포 감독이나 히딩크 감독이 정원사 역할이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비사 역할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2002년도라든가 아니면 2006년도에 월드컵처럼 좋은 결과를 맺었을까라고 하면 제가 질문 보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칭찬 리더십이 또 한 번 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히딩크 감독 이후에 한국을 맡고 있는 모든 대표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이제는 단순히 축구팀만이 아니고 기업이나 가정에서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발전됐을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가 변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엔도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취업 코리아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훌륭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인이 뭐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1위가 했는 게 바로 격려였습니다. 37%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7명 정도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직장을 만드는 데서 가지고 이 격려와 칭찬이 대단한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부하 직원들은 상사분들의 그런 칭찬과 격려에 대한 어떤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상사님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칭찬을 많이 인색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칭찬보다는 질책에 더 많이 힘을 많이 쏟아봤고요. 비난과 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부하 직원을 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쪽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의 시대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도 정비사 역할이 아니고 정원사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을 칭찬하지 않는 상사는요,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의 성공을 방해하는 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되고 있고 요즘 칭찬 경영이다 아니면 우리 펀 경영이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신나는 조직을 만들고 즐거운 조직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발전이 오고 그 개인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 기여를 하고 그런 기여가 다시 또 개인의 발전으로 선순환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칭찬과 격려에 대한 부분은요, 대한민국의 하나의 주류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칭찬 리더십, 격려 리더십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또 과제를 드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칭찬을 잘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칭찬의 뿌리는 바로 성성적인 모델의 어떤 그런 칭찬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칭찬을 하는 데서 가지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칭찬 모델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칭찬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또 하나 자기 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공동의 승리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칭찬받아서 좋고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성성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소백산에 등산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백산에 2월달 말에 갔는데 보니까 눈이 참 많이 녹았어요.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 당시에 7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희망사 코스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코스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연화봉이라는 곳까지 가서 우리가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는데 참 지치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또 우리 아기를 또 안고 가다 보니 힘도 빠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좀 대견스러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상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상장에다가 소백산, 해냄, 등정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에게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저 칭찬의 힘이 그렇게 성성의 힘이 강할지 또 그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장을 만들어줬는데 그날 한 1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 큰아이가 제가 와이셔츠를 새로운 걸 갈아입는데 왜 남자분들 와이셔츠 안에 보면 하얀색 종이 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큰아이가 상장을 적어가지고 아빠 엄마 칭찬상 그래가지고 우리를 잘 데리고 다녀와서 고맙고 상장을 줘서 고맙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칭찬이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없고요. 제가 우리 아이를 상장을 통해 가지고 약간 행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우리 아이를 통해 가지고 또 칭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행복을 느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성성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성적인 모델이 잘 되려면요, 앞으로 대인관계가 어떤 경쟁의 장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의 협력적인 장이 돼야만이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성적인 모델이 되었을 때 이 칭찬이라든가 격려된 부분이 뿌리적인 역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칭찬 부분을 우리 좀 더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칭찬은 크게 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칭찬이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면은 칭찬하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장님 오늘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멋있다는 부분은 하나의 칭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또 아부성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칭찬적인 부분인데, 칭찬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부장님 오늘 패션 감각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넥타이 사모님 해 주셨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김대리가 있으면 김대리 오늘 그 보고서를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 기획력과 설득력이 역시 나의 신입사원 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이런 말, 구체적인 말, 이 부분을 했을 때 그 칭찬 효과는 좀 더 2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칭찬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뢰성도 대가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도 2배 주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칭찬은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거 한 가지라도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칭찬하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은요, 칭찬은 적시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 내일 모레 있다가 칭찬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일주일 전 있다가 칭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칭찬에 대해 갖고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칭찬은 보이는 적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칭찬해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시성이라는 이런 칭찬적인 효과는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부분은 칭찬을 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칭찬이 잘 안 됐던 부분은 너무나 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칭찬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도 없었고요, 중요성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칭찬하면은 당연히 그 노력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과정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뭡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보일 텐데, 결과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게 불만으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책임 소지도 못 가다 보니까 그게 끝없는 불평과 불신의 벽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에 따른 그 칭찬 부분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계기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은요, 진실성입니다. 칭찬을 하는데 진실한 내용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순수한 부분을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입에 발린 얘기를 해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효과가 오래 가지가 않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칭찬이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도 그 기쁨을 정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씀드리기로는 모든 보상도 물질적인 보상보다는요, 감정적인 보상이 좋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일순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10만 원 줬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칭찬 부분을 됐지만 나중에 2달 뒤라든가 석 달 뒤에 똑같은 환경에서 만약에 그 일을 수행했을 때 제가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돈을 드릴 때 그분은 제가 10만 원 드리면 기분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또 10만 원이냐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서로 간에 욕구가 맞다 보니까 또 불신과 또 비난과 불평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칭찬은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감정적인 보상이 되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그 회사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요즘 전자 센서라 해가지고 자동차 앞면에 붙이는 자동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 이제 팀장급 이상 리더에게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 부하 직원이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거리가 팀장님보다 한 1시간 정도가 더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 그 자동 센서 있는 그 주차권을 부하 직원에게 주는 걸 보고 그 직원이 참 오랫동안 그걸 감사히 여기고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걸 보면서 여기 칭찬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감정적인 보상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 부분은 감정 계좌입니다. 이런 칭찬 부분은요, 우리 은행에 가면은 은행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입이 많이 돼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인출이 되면 가난하겠죠.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도 감정 계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 계좌에 우리가 감정이 많이 예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뢰가 많이 쌓이고요. 감정 계좌가 많이 인출이 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바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신뢰 관계가 많이 쌓이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데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주로 이렇게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보면은 그 감정 계좌 얘기를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칭찬 또 아내에 대해 갖고 그런 사랑 표현 부분이 굉장히 좀 못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갓집을 탓한다든가 반찬을 탓한다든가 아니면 뭐 TV 가지고 채널 가지고 탓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감정에 예입에서 인출된 부분이 있었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상사 부하 직원 간에 서로 상사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하를 좀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또 상사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부하가 좀 난처한 입장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 계좌를 예입을 인출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 부분은 진실성이 많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그런 감정 계좌가 더욱더 많이 예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제3자에게 칭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칭찬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에 칭찬을 많이 하는데 큰 부분보다는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칭찬을 자주 하고 습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칭찬할 거면 기왕에 공개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화끈하게 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좀 더 더 하자면요 가급적 칭찬하실 때 그냥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고 등을 한번 두드려준다든가 아니면 엄지손가락 한번 내세워준다든가 이게 더 효과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3자에게 칭찬할 때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하는데 면대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제 3자를 통하면 그만큼 칭찬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분에게 바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B를 통해 가지고 그 A라는 분은 참 성실하고 보니까 약속도 잘 지키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 나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분이 다시 A라는 분에게 칭찬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은 당연히 뭡니까? 면대면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거치다 보니까 두 분에게 칭찬받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분은 바로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행복과 기쁨, 그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뭐 2배가 아니고 10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할 때 좋은 방법은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칭찬을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칭찬은 정말 칭찬을 잘 끝내야 되는데 칭찬의 기술을 잘못을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칭찬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할 때는 하지만 그런 데와 같은 but, 영어로 but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칭찬을 하고 끝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좀 질체성의 어떤 그런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예를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우리 기업체에서 보면은 우리 뭐 김대리가 있습니다. 김대리 지난달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보니까 자네 이 부분 하나만 더 고치면 참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부모님들 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말고사를 시험을 쳐가지고 왔는데 평균이 앞에 해보다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부모 욕심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평균 올라가는 건 참 기뻐할 일인데 수학 점수를 조금 더 올리면 좋겠다. 수학 점수 때문에 모든 걸 좀 더 주제 평균에서 좀 더 깎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요. 그런 칭찬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진심이 담긴 칭찬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순수성에서 굉장히 좀
의심이 갈 때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나가다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마지막에 또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그 가정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성기는 했는데, 당연히 성기는 참 잘했는데 월급이 아직 거드른 것 같아.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칭찬적인 효과도 굉장히 반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게 나쁜 영향이 미쳐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가지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우리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칭찬은요, 처음과 끝이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질책할 때는 따로 요령이 있지만은 칭찬은요, 칭찬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되 마지막 부분도 칭찬으로 끝나야 그게 칭찬의 값어치가 더 있고요. 그 신뢰라든가 그런 어떤 만족을 주는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많이 갑니다. 물론 회사에서 물질적인 보상도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런 분에게 보다 많은 업무를 더 많이 줍니다. 회사에서는. 너 참 일을 잘했으니까 이 일도 한번 해볼래? 아니, 기획서 한번 만들어봐. 능력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또다시 칭찬을 받고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잘 만들게 되면 또 그게 커다란 부담을 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는요, 그로 인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인이나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좀 차별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내성적인 사람인지 따라가지고 칭찬의 방법이 틀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에게는요, 좀 더 성취 욕구가 강한 부분에 따른 걸 칭찬하는 게 좋고요. 좀 내성적인 분에게는 내성적인 분에게 맞는 어떤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깨우쳐주는 칭찬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그 칭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모델은요, 칭찬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도 즐겁고 기분이 좋은, 나도 또 해서 기분이 좋은 이런 부분에서 성성적인 그런 사고적인 모델이 가야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칭찬은 첫째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칭찬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되 제3자를 이용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칭찬은 진실성을 가지고 칭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월드컵 이후에 칭찬의 열기, 격려 열기가 참 많이 나갔는데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칭찬을 전도하는 그런 매니아가 되시고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과 조직과 길게 또 국가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이 널리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칭찬과 격려는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매우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 칭찬과 격려의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모두를 다 적절히 섞어가면서 한다면은 모두가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강의 잘 들으셨죠?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 받아볼까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질책을 할 때도 있는데요.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듯이 질책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물론 질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칭찬과 더불어 가지고 적절한 질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질책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책을 하는데 처음에 비난으로 시작해 가지고 질책을 마지막 끝나는 부분도 비난으로 끝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신뢰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질책은 우리가 개선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장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이너스는 단점이고요, 플러스는 다시 장점입니다. 즉, 우리 질책할 때는 처음에는 칭찬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질책하는데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해가지고 질책을 하고 다시 마무리는 칭찬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큰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그런 지적을 할 때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해가지고 질책할 때가 가장 효과가 오래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책에도 순서가 있고 네. 또 질책을 하더라도 칭찬과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칭찬이든 질책이든 결국 리더의 역할은 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하창호 본부장님께 칭찬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며칠 있으면 국군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군 스스로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군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십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저희 리더십 강좌에서도 더 많은 노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